옛 서라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전라도 순창의 아늑한 산골 마을. 산그늘이 드리운 논과 밭 사이로 조용한 마을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마을엔 오랜 세월 동안 신씨 부인이라 불린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을에서도 으뜸가는 미모를 지녔을 뿐 아니라 품행도 단정하여 누구든 그녀를 보면 감탄하곤 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고고한 절개였다. 신씨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병으로 여의고 정성스럽게 3년상을 치른 뒤에도 재혼을 하지 않았다. 상복을 벗은 그날, 그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다시는 남자의 손을 잡지 않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은 이미 다 남편과 함께 묻었으니 더는 이승의 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곧 그녀의 결심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정절 부인이라 불렀다. 세월이 흐르며 수많은 남정네들이 혼사를 청했으나 신씨는 흔들림 없이 혼자 살았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녀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그런 신씨 부인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내가 있었다. 바로 순창 아랫마을의 박찬봉이었다. 박찬봉은 상처한 몸이었다. 원래는 한양에서 벼슬을 하던 이였으나 부모 병환으로 낙향했고 이후 순창 고을에서 참봉 벼슬을 맡게 되었다. 글도 알고 예의도 바르며 성품도 고đạt던 박찬봉은 일찍이 신씨 부인을 마음에 품었으나 그녀의 강한 정절을 알고는 조용히 마음만 품고 살았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다. 박찬봉은 자신의 마음이 결코 지나가는 감정이 아님을 깨달았고 마침내 마음을 고백할 결심을 한다. 그러나 직접 고백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그는 순창 마을에서 입심 좋기로 소문난 정씨 할매를 찾아갔다. 정씨 할매는 7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속내는 그녀의 귀를 피해가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귀신보다 빠른 혀라고도 불렀다. 중매를 잘 서기로 유명했고 어느 집 혼사가 틀어질라 치면 그녀가 끼어들어 반나절 안에 다시 이어놓곤 했다. 박찬봉은 할매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할매, 내가 수년째 신씨 부인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분이 정절이 깊은 건 익히 알지만 이 마음 한 번만 전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할매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참봉을 올려다봤다. 그러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정절 부인 말이제. 그 사람은 고양이도 순놈이면 피한다는 사람이야.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모를 일이쭈. 내가 한번 연통 넣어보리다. 며칠 뒤 정씨 할매는 신씨 부인을 찾아갔다. 정갈한 마루에 앉아 고추씨를 털고 있던 신씨 부인은 할매를 반갑게 맞이했다. 할매, 고추 말리시다 오셨어요? 아이고, 고추는 무신 내가 오늘은 말 좀 하러 왔지. 할매는 박찬봉의 마음을 전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심이 묻히지 않도록. 신씨 부인은 처음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이미 마음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참봉 어르신이 그리 정성이라면 한번 시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요. 할매의 눈이 번쩍 빛났다. 그게 무슨 말이요? 시험. 제가 내기를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이 내기에 이기신다면 그땐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뒤 마을회관 앞에 사람들이 모였다. 신씨 부인과 박찬봉이 내기를 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그 내기의 조건을 들었다. 참봉 어르신께선 3자 높이의 남학신을 신고 한양을 다녀오시고 나는 그 사이에 앞산에 1자 높이의 돌성 하나를 쌓겠습니다. 누가 먼저 그 일을 끝내는지로 승부를 봅시다. 이긴 쪽의 뜻을 따르기로 하지요.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양이라니 남학신이 뭐요? 무릎까지 오는 나무짝을 신는 거 아니여? 박찬봉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 길로 장정 2명을 데리고 남학신을 주문했다. 남학신은 말에 싣고 다녔다. 그는 신을 때마다 2 장정이 도와야 했다. 발은 고무래처럼 불었고 무릎은 퉁퉁 부었다. 그가 걷는 모습은 흡사길 위의 허수아비 같았지만 그의 눈엔 신씨 부인을 향한 진심이 있었다. 그 마음 하나로 한양까지 그리고 다시 순창까지 그는 남학신을 신고 완주했다. 한편 신씨 부인은 해가 뜨기도 전에 성터로 나가 돌을 쪼고 물을 이고 진흙을 이겨 쌓아 올렸다. 손은 부르터 피가 맺혔고 허리는 굽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마을 아이들은 그 곁을 지나다가 그녀를 도왔고 이웃 아주머니들은 밥을 싸서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앞산 언덕에 정확히 일자 높이의 성을 완성했다. 그녀는 성 앞에 앉아 박찬봉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박찬봉이 순창으로 돌아온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앞산에 모였다. 모두가 말없이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박찬봉은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성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당신의 승리입니다. 이보다 고운 성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정씨 할매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성 꼭대기를 가리켰다. 허허, 근디 이거 보슈. 이 위에 흙 한 덩이가 이상하지 않소? 모두가 고개를 들어 성 위를 보았다. 성벽 위에 신씨 부인의 치마자락에 묻은 흙이 살짝 흘러내려 원래 높이보다 손톱만큼 더 높게 올려져 있었던 것이다. 할매는 능청스럽게 말했다. 이건 규칙 위반이지라. 성은 정확히 일자여야 했는디. 이건 치마 흙이라도 성 위에 올라간 거 아니요?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신씨 부인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어르신 한 분이 나서서 선언했다. 이 내기는 박찬봉의 승으로 하겠습니다. 치맛자락 흙이 올라간 건 그릇 위에 국물 넘친 거랑 같지 않소. 규칙은 규칙이니라. 신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박찬봉은 다시 신씨 부인을 찾아왔다. 그녀는 말없이 마당에 앉아 실을 감고 있었다. 이번엔 제가 이겼지만 당신 마음을 억지로 얻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그 성 위의 흙처럼 당신 마음 어딘가에 내가 살짝 얹혀 있기를 바랍니다. 신씨 부인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말했다. 성은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그 흙은 아마 오래 남겠지요. 마음 속에도.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되진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며 각자의 집에서 지내는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지금도 순창 앞산 자락에 낮은 돌무더기를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저게 신씨 부인이 쌓은 성이요. 그 위에 올린 흙 한 뼘 때문에 사랑이 시작됐디야. 그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 즐겁게 보셨나요? 좋아요, 구독을 부탁합니다. 보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